바른미래당이 요즘 위태위태합니다. 4.3 보선 패배 이후에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논의하러 모였는데 이른바 제3지대 경론만 하다가 두 쪽 난 당의 현주소만 확인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끝내 채택이 되지 못했죠.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명안을 전자 결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결국 됐습니다. 네네. 한국당은 항의의 뜻에서 내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네네. 이번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법사위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이미선 후보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최후 수호해야 되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은 좀 부족하다. 예. 이거는 헌법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공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문제만 굉장히 크게 불거졌는데 그 외에도 일단은 헌법 재판관으로서 헌법 가치에 대한 자질과 역량,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증여세 논란이나 논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또 해외에 순방 중인 상황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저는 정말 독선이고 오만한 것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문영배 후보자랑 너무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1일차에는 문영배 후보자를 청문회 했었고 2일차에 이미선 후보자를 했는데 문영배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일부 한국당 의원이 지적했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찌감치 저희가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미선 후보자로 인해서 오히려 희생이 되고 청문 보고서가 야당이 채택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강경하군요. 네네. 예.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의총을 소집한 건데 네. 결국 당내 갈등하고 분란만 고스란히 지금 노출이 됐어요. 네. 그 원내대표께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의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의도해서 의총을 소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당이 이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이전부터 선출직 최고위원들 3명이 당대표와 함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미 파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은 민평당과의 제3지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예. 또 한쪽 진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당과 무슨 보수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바른미래당이 이제 국민의당 계하고 네. 이 바른정당 계가 이제 합쳐진 정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 지붕 두 가족 약간 비슷하게 됐었는데 네. 어제 의총에서 보니까 이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 바보 같은 의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죠. 네.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 내용은 일단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예. 저희가 지난번 의총에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3가지 당론을 정해서 민주당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언론을 예. 통해서 저희가 공표를 했죠. 예.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경우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그래서 강제 수사권을 갖는 그런 기소는 할 수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의 비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정부 합의안에 빠져 있는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네. 저희가 세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대표는 그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입장인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좀 부분 기소권을 갖는 기소권이죠. 제한적인 기소권. 제한적 판검사와 예. 뭐 경찰 고위직의 경우 기소권을 갖는 이런 변형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이제 홍영표 대표 기자간담회 부인을 빼프라는데 했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의총장에서 이미 다 SNS를 통해서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의 생각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보 같은 의총이다 이렇게. 김관영 원내대표도 뭐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합의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런 근데 얘기를 그 했을까요? 합의라는 예. 것이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넘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해도 그것을 뭐 그냥 하나의 의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가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자기 혼자의 개인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론을 던졌으면 절차상 그쪽에서 또 당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공을 우리한테 던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의총을 여는 게 맞는 순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영 대표가 그렇다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를 해서 다시 의총을 열겠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된 것이죠. 하여튼 요즘 이 바른미래당 네. 이 관심을 받는 게 사실은 이 손학규 대표의 거취입니다. 네. 4.3 보선 패배 이후에 그런 관심은 받고 싶지 않은데. 뭐 물론 그러시겠죠. 네, 손 대표가 책임지고 사실 물러나라 이런 또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손 대표는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조건부 사실은 의향을 밝혔어요. 예. 근데 왜 시한을 추석까지로 못 박았을까요?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명절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추석 밥상에 모여서 지역에 있는 정치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 나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석이 굉장히 그 어떤 포인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시간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쪽이 이 갈등을 갖고 또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에 신뢰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 당이 과연 진짜 내년 총선까지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도. 예, 과연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질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체제가 들어와도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어떤 뭐 정책적 뭐 희망을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의원 최고위원 네. 3명이시죠? 네네.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 네. 주말까지 당무 복귀하라고 최종 통보를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강수를 뒀는데 이 세 분 복귀할까요? 복귀는 어떤 뭐 전격적인 어떤 뭐 합의에 대한 부분이 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손 대표님은 복귀를 해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퇴를 해라. 지금 이렇게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것은 솔루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도부거든요. 저도 뭐 사무총장으로서 그렇죠. 사실 예. 어떤 무한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성원들, 당원들을 포함한 그분들께 앞으로 향후 우리 바른미래당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이며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라고 하고 이것이 다시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하지 않으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당의 존속 가치를 보여줄 수 없으면
총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예. 구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제3지대 뭐 신당 추진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이 국민의당계 이 의원들하고 민주평화당의 호남 의원들하고 이제 네. 회동도 갖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만남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어제 의총에 사실 그것이 첫 번째 화두였고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했죠. 왜냐하면은 민평당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그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이미 그것은 바른정당 출신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창당했을 때 소위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예. 공이 민평당하고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일부 이제 박주선, 김동철 전 대표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발이 된 거고 예. 언론에 나온 손학규 대표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의총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해명이 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예. 김동철 예. 의원하고 예, 같이 두 분이. 예. 예. 근데 뭐 바른정당계 정운천 의원 탈당설도 자꾸 나오던데 네.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계 탈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바른정당 계시잖아요. 예, 명백한 오보고요. 제가 마침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예. 정운천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예. 뭐 인터뷰 과정에서 예. 전혀 그거와 사실 아닌 다른 것을 좀 오해해서 그렇게 오보가 나갔다. 다만 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뒤로 물러나 있겠다. 뭐 그런 정도 혹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보선 이후에 뭐 한국당에서 러브콜 같은 거 안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지난 보선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의 득표율과 예. 단순 합치면 그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당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어쨌든 한국당이 확장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더욱더 오른쪽으로 수구적으로 갈 때는 저는 뭐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른정당계에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탈당을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서로 양쪽이 불신에서부터 오해가 쌓였고 또 언론이 그것을 이렇게 좀 기사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 이 국민의당계 수장이죠. 예. 안철수 의원 전 의원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등판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소위 이제 어제 안철수계 위원장들과 몇몇 뭐 한 6, 7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을 그럼 어떻게 치러 나갈 것이냐, 아까 말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두 창업주가 전면에 나서서 저희가 사실 당이 통합할 때 안철수 전 대표는 뒤로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이제 그렇죠. 공동 당 대표를 했는데 실제 이게 통합할 때까지는 두 분이 주도해서 했는데 당이 실제로 통합되고 나서는 두 분의 역할이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좀 소환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의 또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자꾸 이렇게 불러서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이나 상황들도 고려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가장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을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뭐 당 사정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예, 너무 뭐 오늘 참 참, 힘들고 예.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